2023년 가을 52세의 박민철 씨는 25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는 명단에 올랐습니다. 25년이었는데 퇴직금을 받고 나온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20대 신입사원 때부터 50대 중반까지 인생의 절반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정숙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7년 차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요? 오늘 일찍 끝났나 봐요. 응, 그냥. 민철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예퇴직 사실을 25년 동안 한 번도 실직해 본 적 없는 가장이었는데 갑자기 백수가 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을 숨겼습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나 퇴직했어.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요즘 회사들 다 어려우니까. 괜찮아요. 퇴직금도 있고 당신 능력이면 금방 다른데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52세.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매일 채용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50대를 뽑으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민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쉬고 있어. 그래. 시간 있으면 점심이나 한번 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나도 좀 힘들긴 해. 그래도 넌 사장이잖아. 사장이 뭐.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 재훈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 주식 좀 해? 주식? 나 그런 거 안 해. 아, 그럼 안 되지. 요즘은 다들 하던데. 나도 3년 전부터 시작했어. 잘 돼? 그럼. 작년에만 3천만 원 벌었어. 회사 수입보다 주식이 더 짭짤하더라고. 민철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3천만 원. 그는 퇴직금으로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수입원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처음엔 좀 그렇지.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보면서 따라하면 돼.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 용돈 정도면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는 쉬워. 민철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충분히 생활비를 보탤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래, 해봐. 내가 좀 알려줄게.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재훈이 알려준 대로 앱을 설치하고 입금했습니다. 일단 200만 원. 연습 삼아 소액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재훈이 추천한 종목을 샀습니다. 중소형 주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유망하다고 한 회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플러스 12만 원. 하루 만에 12만 원이 올랐습니다. 수익률 6%. 민철은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거야? 그는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벌써 12만 원 올랐어. 그치? 내가 뭐라 했어. 쉽다니까. 이거 언제 팔아? 조금 더 기다려봐. 더 오를 거야. 사흘 후 수익은 30만 원이 됐습니다. 민철은 팔았습니다. 200만 원이 230만 원이 됐습니다. 단 사흘 만에. 대박이네. 민철은 흥분했습니다. 25년간 월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에게 이것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불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5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700만 원. 이번에는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전문가가 추천한 주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운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팔고 다시 샀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한 달 후 민철의 계좌에는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해 한 달 만에 5배가 됐습니다. 추가 입금한 돈을 빼도 순수익만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돈 좀 벌었어. 민철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뭘로요? 주식?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나 잘하더라고. 한 달에 300만 원 벌었어. 정말요? 대단한데요?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민철은 우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의 자존심이 조금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달, 민철은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2천만 원. 퇴직금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벌면 금방 퇴직금을 2배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산 주식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민철은 당황했습니다. 왜 떨어지는 거야? 그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질 거라 했고 어떤 사람은 곧 반등할 거라 했습니다. 민철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00만 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팔아야 하나?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식은 떨어졌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600만 원에서 손절했습니다. 2천만 원이 1,400만 원이 됐습니다. 600만 원을 날렸어. 민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 600만 원 날렸어. 그럴 수도 있지. 주식이 원래 그래.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 본전 찾으려면 다시 해야지. 포기하면 진짜 손해야. 본전. 그 말이 민철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맞아. 본전만 찾으면 돼. 600만 원만 다시 벌면 돼. 민철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차트 분석을 배웠습니다. 밤낮으로 주식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올랐습니다. 300만 원 수익.
민철은 기뻤습니다. 이제 반만 더 벌면 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300만 원에서 팔지 않고 더 기다렸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300만 원 수익이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 어제 팔걸.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플러스 100만 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의 계좌 잔고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넣은 돈 대비 마이너스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아내는 눈치챘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주식은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응, 그냥 그래. 민철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해보고 있다고 말하면 아내가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나 너무 힘들어. 얼마나 잃었는데? 800만 원. 그 정도면 좀 많이 잃었네. 근데 포기하면 안 돼. 본전 찾아야지. 근데 돈이 없어. 더 이상 넣을 돈이.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신용으로 해. 신용? 응,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야. 레버리지라고. 나도 써. 그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긴 한데 잘하면 수익도 2배야. 너 2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어치 주식 살 수 있어. 민철은 고민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본전을 찾으려면 더 큰 수익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신용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400만 원 수익. 민철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신용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가 산 회사에 회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한가 마이너스 900만 원. 민철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신용으로 산 주식이라 손실이 2배였습니다. 계좌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빚만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 넘는 돈이 이제 3천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빚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민철은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했습니다. 증권사 빚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썼습니다. 민철은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대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증권사 빚을 일부 갚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주식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척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며 팔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달 동안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친척에게도 이자를 줘야 했습니다. 결국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의심했습니다. 요즘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필요한데 쓴 거야.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줘요. 아무 일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민철은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의 빚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친척에게 빌린 돈, 증권사 빚, 모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식은 손실이었습니다. 조금 벌면 다시 잃었습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크게 터지면 모든 걸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보. 민철은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자조차 갚지 못하자 은행은 집을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갚을 테니까. 죄송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집, 20년 전에 장만한 가족의 보금자리. 그걸 잃는다고? 정숙이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은행. 은행은 왜? 민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뭐라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로요? 주식? 주식 때문에. 주식? 당신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사실은 잃었어. 많이 잃었어.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잃었는데요? 퇴직금 거의 다. 뭐?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요? 다 날렸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을 믿었습니다. 설마 이런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도박으로 날려버린 사람.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됐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정숙은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민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 아이들이 자란 집,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보,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다시 시작할게. 일자리 구해서 다시. 이제 늦었어요.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쟁이를. 그 말이 민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들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 하나. 좁았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 살던 그들에게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정숙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52세의 여자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민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자신 때문에.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정숙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버는 게 나아요. 당신은 집에나 있어요. 그 말이 민철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능한 가장.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자.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혼자 남아 벽만 바라보는 시간.
후회와 자책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밤마다 눈을 감으면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주식으로 돈 벌었을 때의 기쁨, 점점 커지는 욕심, 손실이 늘어날 때의 초조함, 그리고 거짓말, 아내를 속인 순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아내의 신뢰도.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아내에게 나을까?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새벽 그는 결심했습니다. 강원도로 가기로. 결혼하기 전 정숙과 처음으로 함께 여행 갔던 곳. 작은 산골 마을의 조용한 낚시터였습니다. 그날도 좋았습니다. 초여름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물은 맑았습니다. 낚시대를 들이우고 앉아있던 두 사람. 민철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정숙은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평생이요? 응. 나랑 평생 함께 해줘. 그날의 약속? 민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안에는 낚시 도구와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나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27년 동안 함께 해줘서.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 내가 못난 거야. 강원도가 우리 처음 같이 갔던 그 낚시터. 거기서 좀 쉴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사랑해. 민철은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시외버스로 4시간, 그리고 다시 마을버스로 1시간.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낚시터는 그대로였습니다. 28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작은 호수, 주변의 소나무들, 고요한 정막. 민철은 낚시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니 낚시 도구가 없었습니다. 분명 넣었는데.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옷만 있었습니다. 아, 깜빡했구나.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나 보다. 민철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낚시하러 왔는데 낚시대가 없다니. 뭐 상관없지.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아. 그는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물만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여기가 좋았는데. 민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젊었던 자신, 예쁘게 웃던 정숙, 행복했던 시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민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정숙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낚시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두고 갔더라고요. 정숙은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민철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봤어요. 당신 정말 비겁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도망가려고요? 나버리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지겹게 들었어요. 정숙은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화났어요. 정말 많이.
당신이 거짓말한 것도, 돈 날린 것도, 집 잃은 것도 다 화났어요.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요.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난 당신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용서 안 될 만큼.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정숙은 울었습니다. 화나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나예요. 민철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민박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은 방, 전기장판 하나, 그곳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 정말 죽고 싶었어.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인데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응.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한심해요. 책임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책임지는 거예요. 정숙은 민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집 잃었어요. 돈도 없어요. 빚도 많아요. 당신 말대로 최악이에요.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난 쓸모없어. 아무도 50대를 안 뽑아. 그럼 선택 안 하는 일을 하면 되죠. 청소, 경비, 배달, 뭐든. 자존심 버리고 하는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회사 25년 다녔는데 그게 지금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죠.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헤쳐나가야 해요. 그게 부부 아니에요? 민철은 아내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턴 정말 제대로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약속해요. 약속할게. 정숙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천천히.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두 번째 인생.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이 밤 늦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찌개, 밥, 김치.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집 경비 보는데 사는 주민이 고맙다고 음료수 줬어. 민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착한 사람이네요. 응.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더라.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정숙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조금씩 돈 모아서 작은 집 하나 장만해요.
지? 응. 전세라도. 이렇게 월세 내는 거 아깝잖아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철과 정숙은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었는데 민철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맨날 바빴죠. 지금은 오히려 더 여유로운 것 같아. 정숙은 민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힘들긴 해요. 돈 없는 거. 응, 나도. 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민철은 아내를 봤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강물을 바라보며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다음 생엔 부자로 태어나요. 정숙이 농담했습니다. 좋지. 그럼 당신한테 좋은 거 많이 사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인생은 한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탐욕, 거짓말. 그것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작지만 행복한 민철과 정숙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